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일산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의 엄마이자 프리랜서 일을 하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는 30대 중반이고요. 시댁은 우리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고 가까운 곳에 살고 친정은 서울입니다. 제가 서울 토박이인데 결혼하면서 일산에 정착했어요. 요맘때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 엄마들은 아마 얼마나 바쁜 삶을 사는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제 일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남편과 딸, 그리고 대출은 있지만 제가 뒤늦게 벌이가 좋아지며 남들보다 일찍 마련한 집,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거 하나 없이 평범한 가족이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가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절연하고 산 지 지금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 시어머니가 좋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잘 지내는 며느리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가까운 사이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어머니가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아들이 아깝다면서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도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 출산하고 나서 어머니와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아이가 선천적으로 그리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조산하는 바람에 100일이 넘도록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지낼 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 집중하고 매일매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뻔히 아시면서 아이를 조산한 게 제 잘못이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비실하니 애나 가질 수 있을까 걱정했었다. 네가 몸이 약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일을 진작에 그만두던가 했어야지. 몇 푼이나 번다고 나대다가 애를 그 지경으로 조산을 하니? 저는 울면서 아무 대꾸도 못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인 것이 참 다행이었죠. 남편이 어머니에게 저 대신 얘기했으니까요. 엄마, 고생한 사람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애 혼자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일찍 낳고 싶어서 낳았냐고요? 이 사람도 겨우 위험한 고비 넘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심한 말 하실 거면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손주 걱정돼서 오신 거 아니었어요? 집사람 얼른 몸 회복해야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주세요, 엄마. 어머니는 남편 말에 푹푹 한숨을 쉬면서 슬퍼하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셨죠. 뭐가 됐든 뱃속에 넣고 있던 건 애 엄마 아니냐? 그럼 여자 잘못이 더 크지. 그나저나 애한테 문제 생기면 어쩌니? 응? 나중에 머리 나빠서 공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10달 뱃속에 잘만 놓고 있다가 쑥쑥 잘도 났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사단이 있는 거냐 말이야. 엄마, 더 이상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기 중환자실에 있어서 부모 빼고는 면회도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 태어날 때까지 여기 오지도 마세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집사람 몸 제대로 회복도 못 하겠어요. 남편이 억지로 어머니는 병원에서 내보냈는데 같이 온 시누이가 또 제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 태아보험은 들어놓은 거죠? 니큐 치료비 엄청나다던데?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진짜 큰일이네요. 우리 오빠 진짜 불쌍하다 정말. 출산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애 낳는 것도 진짜 복이다 싶네요. 암튼 언니, 엄마가 얼른 회복해야 애도 돌보죠. 얼른 회복하세요. 말로는 제 걱정을 하는 듯 했지만 그리 와닿는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막 출산한 제 마음을 두 사람이 마구 휘놓고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은 제 마음은 어땠겠나요?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낳은 것도 가슴 찢어지고 모든 게 다 내 탓 같은 마음인데 어머니 말 한마디가 더 서운하고 슬프고 그랬죠. 찢어지는 마음이야 이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머니는 당신도 엄마면서 자식 낳아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서운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일이 어머니와 제가 일차적으로 서운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 낳고 저는 아이 때문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느 엄마라도 그랬을 겁니다. 내 몸 돌보기보다는 아이가 얼른 건강해져서 집에 가는 날만을 기다릴 거예요. 거의 매일 저는 아기를 보러 왔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100일 즈음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쯤 딱 산후 우울증이 와요. 본인은 잠도 못 자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그냥 힘든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가 오는데 그게 우울증인 걸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낳은 평범한 엄마들도 힘든 시기가 오기 마련인데 저는 정도가 좀 심했어요. 소심한 성격이 아님에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엄마인 내 탓을 하게 되고 자주 울기도 하고 그랬죠. 남편이 밤에는 저에게 잠이라도 편히 자라면서 아이를 도맡아서 봐줬는데도 엄마이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이 육아 때문에 과감히 직장을 잠시 접었습니다. 그때는 애가 중하지 돈이 뭐가 중하랴 하는 마음에 직장 그만두고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애가 아픈데 엄마가 돈이나 벌겠다고 밖으로 나다니면 쓰니? 우리 아들이 어지간히 벌어오니까 너는 집에서 애를 잘 키워야지. 네, 어머니, 저도 그러려고요. 애 어느 정도 건강해질 때까지는 저도 우리 딸 키우는 것만 신경 쓰고 싶어요. 아휴, 너는 애만 보면 된다지만 우리 아들이 힘들겠구나. 둘이 벌다가 혼자서 벌면 돈도 넉넉지 않을 테고. 너희 병원비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았다며? 그거 우리 아들 혼자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아주 속 시끄러워 죽겠다. 요즘 세상에 외벌이가 뭐란 말이야. 그렇다고 네가 일을 당장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답답하다 답답해. 요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도 돈 벌라는 분들이 많다지만 우리는 아이가 아프다 보니 어머니도 아이 엄마인 제가 육아만 신경 쓰기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아들 혼자 얼마나 힘들겠냐며 저에게 잘하라는 소리는 꼭 덧붙이셨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오면 집에서는 푹 쉬어야 하는 법이야. 혼자 돈 벌어 자식 책임지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너도 우리 아들 덕에 집에서 애만 보고 사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아들 반찬 잘해 먹여라. 집안일 같은 거 우리 아들 시키지 말고 밤에도 푹 자게 아예 각방을 써라. 그래야 한 명이라도 잠은 잘 거 아니야. 어머니는 말을 해도 꼭 남편 듣는 데서 저런 소리를 하셨는데요. 저야 뭐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얄미운 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남편이 어머니 말에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뭐 가정부예요? 내가 알아서 내 할 일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집 상전인가요? 이 사람이 저 모시고 살게. 집사람 힘드니까 도와주라는 말을 하셔야지 왜 이 사람 앞에서 저를 자꾸 미안하게 만드세요? 그거야 네가 혼자 마누라랑 딸까지 건사하느라 힘들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엄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우리 아기 얼굴만 보고 가세요. 이 사람 자꾸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가만 보면 늘 저에게 한 소리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건 어머니 쪽이었어요. 그럴 때는 시집 안 간 시누이도 며느리 입장을 이해 못하고 꼭 자기 오빠를 나무라면서 시어머니를 두둔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 생각해서 하는 말을 가지고 뭘 그리 뾰족하게 굴어? 그냥 내니하고 알아서들 하면 되는 거잖아. 아, 엄마,
엄마도 이제 오빠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 딴에는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럼 뭐예요? 오빠는 엄마 마음 알아주지도 않는데?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둘 다 똑같이 저를 몰아붙이는 때가 많았는데 대놓고 그러기보다는 은근히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곤 했어요. 그럼 눈짓 빠른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반박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귀하게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마누라밖에 모른다고 한탄하시고 시누이는 결혼하더니 오빠가 변했다면서 서운해하고요. 오빠는 결혼하더니 이제 새언니밖에 모르나 봐. 누가 보면 우리 새언니 못 잡아먹어 안달인 10월 둔 줄 알겠다.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무슨 대변인처럼 왜 그러는 거야? 언니는 입이 없어?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게? 남매가 옥신각신하면 듣고 있는 저만 가시방석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늘 내 편에서 얘기해주는 남편이 참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둘이 힘을 합쳐서 아이 키우는 힘든 시기도 극복해냈고 지금은 마음을 어느 정도 놓을 수 있을 만큼 아이를 키워놨으니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크면서 잔병치레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힘든 거 다 견디면서 시간은 흐르긴 하더라고요. 언제 걷나 싶었는데 어느새 뜀박질을 하고 조잘거리더니 이제는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누구보다 건강한 어린이가 되어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우리 딸이 아주 어릴 때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 얼른 크기만 해라 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어느 정도 살만하니 그때부터는 자꾸 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아주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먹고 살만은 한데 딱 그거 말고는 뭘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지출도 많이 늘어나고 돈 쓸 일은 많은데 아무래도 남편 혼자서 벌어서는 여유 있게 사는 건 어려웠습니다. 우리 남편이 전문직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매달 받는 월급 정해져 있는 월급쟁이라 그달 벌어 그달 사느라 바빴어요. 남편도 내색을 안 했을 뿐 자기한테 마음대로 돈 한 번 쓰지 못할 정도로 빠듯하게 생활했을 겁니다. 제가 재취업을 알아보겠다고 하니 내심 바라는 듯 하면서도 저 힘들까 봐 말리더라고요. 당신 돈 때문에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면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우리 지원이 병원비 대출받은 건 지금 거의 다 갚았고 돈도 많이 못 모아도 당신 마음 편한 게 중요하니까 애 좀 더 크면 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다가 애가 중학교 갈 때쯤이나 정신 번쩍 든다더라. 학원비는 많이 드는데 외벌이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고 생활비는 빠듯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마트에서 일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지원이 많이 컸으니까 나도 이제 슬슬 일해야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제가 경력 단절이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막상 직장을 구하려니 아직 아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습니다. 예전에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이런저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직장에서 하던 디자인 일 경험을 살려 조금씩 제 개인 사이트에 제품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로 펀딩을 기획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지금은 지나간 일이니 쉽게 말을 하지만 세상에 어디 남의 돈 버는 일이 쉬운가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일에 매달리고 밤잠도 못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 결혼할 무렵부터 하던 일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명절 전에 며느리 도리를 못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 일이 휴일을 딱히 가리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남들 쉬는 주말이나 공휴에 주문이 밀려들고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조금 더 드리면서 일 때문에 시댁일에 참여 못하는 거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연휴는 일 때문에 도저히 전날 가서 음식을 못할 것 같아요.
음식 많이 안 하시니까 저 굳이 없어도 괜찮으시죠? 대신 명절 당일날은 꼭 갈게요. 뭐, 돈 몇 푼에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다만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런 돈까지 줘가면서 며느리 할 일을 안 하겠다는 거니? 이번에는 바쁘다니 어쩔 수 없다만 다음번에는 이러지 말어. 우리 수민이 시집 가면 그때는 나 혼자 음식 못한다? 그때는 신우이가 시집을 가기 전이기도 했고 저에게도 용돈을 올려받으시면서 은근히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몇 번 넘어갔지만 어머니는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도통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취직해서 회사 다니면 애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길래 집에서 재택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었거든요. 어머니는 그게 돈이 되냐며 반문하시기도 했고 아마 용돈벌이 정도만 하는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너는 출퇴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듣자니까 무슨 밤샘 작업도 한다며? 그렇게 한다고 뭐 몇 푼이나 버니? 그 시간에 애나 신경 쓰고 우리 아들 반찬이나 하나 더 해줘라. 어머니, 어머니가 반찬하란 말 안 해도 우리 잘 챙겨 먹고 사니까 제일 무시하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어머니도 절 일 안 하면 우리 저축도 못하고 사는 거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은근히 제 일을 무시하는 어머니에게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에게 말대꾸도 잘 안 했던 저였어요. 아이 가지고 뭐라 할 때도 속상하면서도 버릇없이 어머니에게 저 하고 싶은 말 한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시거나 무시할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가 말끝마다 하시는 그 몇 푼이나 버냐는 말이 그렇게나 듣기 싫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저의 수입은 남편의 월급을 넘어섰는데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 뼈를 갈아 넣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한번 자리 잡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이 벌리는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아이 건사하고 일할 여유가 생기니 돈을 버는 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도 엄청 좋아했죠. 자기 컴퓨터 방을 비워주고 저에게 작업실로 쓰라고 할 정도로 서포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퇴근해서 오면 우리 딸도 도맡아 봐주었고요. 우리 시누이도 참 얄미운 게 뭐냐면요. 같은 여자임에도 저를 별로 이해해주지 않고 마치 작은 시어머니처럼 굴었다는 겁니다. 시누이는 제가 일 때문에 시댁에 못 가고 남편과 아이만 보내면 꼭 전화나 문자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새언니, 언니가 일 바쁘다는 말을 오빠한테 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가 오빠랑 지원이 먹이겠다고 음식 잔뜩 하셨는데 언니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서 얼굴 비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잖아요. 며느리가 시모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듣고 보니 신우의 말이 좀 우습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모 챙기란 법이 어디 있다는 건지. 원래 부모는 자식이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바빠서 시댁에 자주는 못 갔습니다만 그렇다고 제 할도리 안 한 거 없고 어머니에게 용돈도 예전보다 더 드리는데 말이죠. 아가씨, 저요. 어머니 댁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바빠서 친정도 자주 못 가요. 그래도 할도리는 하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아가씨나 엄마 잘 챙기세요.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 의무는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언니가 워낙 관심이 없어 보여서 한 말이지 내가 우리 엄마 안 챙기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아가씨 할 일이나 잘하세요. 저 집에서 일한다고 아가씨 눈에는 노는 것처럼 보이나 본데 사실 밤늦게까지 일할 때 많아요. 그리고 주말 휴일은 더 바쁘고요. 아가씨가 말 안 해도 다 생각하고 있고 어머니 용돈도 섭섭지 않게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지 아시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할 말이 없는지 저를 쳐다보면서 부들거리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로도 종종 말싸움은 제가 이겼어요. 저도 애 낳고 키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예전과 달리 강해지기도 했고
일하면서 워낙 다양한 인간들을 만나며 성격도 많이 거칠어지기도 했거든요. 신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하기 전이라 애 키우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몰랐을 겁니다. 사람은 원래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법이니까요. 아니, 자기가 나처럼 결혼해서 애를 낳아본 것도 아니고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매번 훈계하듯 말하는 거 솔직히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본인이 안 겪어봤으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랬던 신우가 마침내 결혼하겠다면서 예비 신랑을 데려왔었는데요. 듣자니 신우 신랑 될 사람은 하필 지방에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당분간은 주말부부로 살아야 한다길래 속으로 든 생각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길을 가는구나 했죠. 우리 신우는 그때 임용고시 준비를 하다가 포기하고 학원 강사 일을 했는데 결혼하면 남편과 주말부부를 청산할 때까지 학원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계획에 없던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할 이름이 분명한데 신우와 어머니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좀 의아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신우의 임신으로 걱정이 많더라고요. 신혼집도 오피스텔인데 돈 없다면서 애를 덜컥 가졌으니 어쩌려고 그러는지. 아유, 내가 정말 못 산다. 생긴 애를 어쩔 수도 없고 말이다. 애는 절대 빨리 안 가질 거라고 하더구만.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어머니, 그래도 축하할 일이잖아요. 건강하게 출산하는 데 집중해야죠. 저 조산하고 고생하는 거 옆에서 보셔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아가씨 좋은 마음 가지게 하셔야죠.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이미 생긴 아이를 건강하게 뱃속에서 키우다가 낳는 게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긴 아기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듯 보였어요. 신우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며 임신 기간을 보내는 걸 무척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원래 임산부 먹고 싶다는 건 남편이 사다 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신우의 남편은 아마 평생 신우이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어야 할 듯 싶었네요. 신우는 입덧이 심하다며 뭘 먹지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저에게 연락해서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에 뭐가 먹고 싶다며 저에게 음식 셔틀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 임신했을 때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든 법이라고 하며 시댁에 와도 앉아있는 꼴을 못 보던 시누이는 저보다 몇 배는 더 임신한 유세를 부렸습니다. 아무리 편한 친정엄마 집에서 지낸다고 해도 남편보다야 못하겠죠. 시누이는 임신 기간을 보내면서 호르몬 영향으로 온갖 짜증을 시어머니에게 부리기도 했어요. 임신과 출산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신우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임신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네. 나는 애를 끝으로 다시는 애 못 낳을 것 같아요. 빨리 뱃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막달까지 못 버티고 애 낳아서 그런가 배 많이 나온 느낌 모르죠? 와, 진짜 막달에는 힘드네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배불러 봤으니 알죠. 그래도 아가씨는 행복한 줄 아세요? 애가 뱃속에 10달 다 채우고 나온 것도 축복인 거예요. 낳는 건 하루만 아프면 되는 거지만 키우는 것도 골치 아프네요. 신랑이랑 살림 합치려면 아직 2년도 더 남았는데 나 혼자 애를 어찌 보죠? 진짜 생각만 해도 숨 막혀요. 자기 애니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내 새끼니까 내가 건사해야죠.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미리부터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제가 조산아를 낳아 마음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 낳는 게 가장 축복이라고 했는데도 신우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다행히 막달에는 신우이 남편이 올라와서 출산일을 맞추었고 신우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말씀을 해도 저 서운한 말을 안 빼먹고 하셨던 게 뭐냐면요. 건강한 외손주 봐서 기쁘다고만 하면 되지. 저를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얘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꽉 채고 나와서 그런가 엄청 크고 건강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원이랑은 어쩜 때깔부터가 다르지 뭐냐. 얘는 정상인가 봐. 저는 어머니가 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듣고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제 뱃속에서 일찍 나왔으니 비정상인가요? 그런데 마침 듣고 있던 남편이 어머니에게 확 쏘아붙이더라고요. 엄마, 우리 지원이 지금 5살인데 한글 뗐어요. 우리 딸 내가 봤을 땐 진짜 비정상적으로 똘똘해요. 이 사람 앞에서 제발 말씀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이 해주니 그때는 진짜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와 신우가 일하느라 바쁜 저를 오라가라 해도 저는 신우이가 시댁에 와 있는 임신 기간 동안 이런저런 부탁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줬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우이가 출산을 하고부터였습니다. 신우가 학원 일을 쉬고 아기를 전적으로 전담했는데 주말 부부인 게 문제였죠. 신우도 매일 자기 친정에 와 있을 수는 없으니 아기랑 집으로 갔는데 아마 혼자 애를 밤낮으로 보면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낮에 가서 아무리 도와줘도 엄마이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힘듦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시기에 딱 산후 우울증이 오는 거죠. 출산 전과 달라진 내 몸, 내 커리어를 모두 묻어놓고 아이에게 올인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거기에 신우이는 남편이 지방에 있으니 밤에 2시간마다 수유를 하면서 혼자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신우이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조카 태어났을 때 선물 사주고 출산 비용 좀 보태줬으면 그 정도로 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기 초조카인데도 출산 비용만 보태주고 그다지 감흥이 없었는데요. 그것도 신우이는 서운하다고 볼멘 소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우이 아기가 한 100일쯤 되었을 때였나 봐요. 100일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즈음이면 아기가 잠도 늘고 엄마도 한숨 돌리게 되며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때거든요. 그 즈음 신우이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는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짐을 싸들고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손주를 봐주면서 시어머니도 아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마 딸이니까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도와주겠다 하셨겠지만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신우이는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누워만 있고 아기 젖도 제대로 안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오라가라 하는 시모짓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시댁과 가까이 산다는 것이 이럴 때 참 안 좋은 거더라고요. 툭 하면 뭐 사다 달라거나 아기 병원 갈 때 운전을 해달라는 때도 종종 있었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시는 듯 이런저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못 참고 폭발한 사건이 일어났죠. 지연엄이야, 너 오늘 집에 있지? 올 때 애기 기저귀 좀 사다 줄 수 있니? 미리미리 시켜놨어야 하는데 제가 도무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를 않아. 억지로 퉁떠미래야 산책이나 겨우 한다. 아무래도 우울증 같기도 하구나. 차라리 애를 봐줄 테니 학원 일이라도 다시 나가라고 해야 할까 보다. 원래 애 낳고 요맘때 다들 엄마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래도 아가씨는 엄마가 옆에서 애 봐주시니까 금방 회복되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어서 문제지. 밤낮으로 아주 피곤해 죽겠어서 하는 말이 아니냐. 내 딸이니 도저히 네 집으로 가라 소리도 못하겠고 아주 죽을 지경이다. 너라도 와서 좀 애를 봐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힘드셨는지 어머니도 폭발을 하시더니만 급기야 저에게 애를 봐줄 수 없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일과 시간에는 밥 먹을 시간 내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지원이한테 소홀할 수는 없고요. 아가씨 아기는 아가씨가 힘들어도 감당해야지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어머니도 아가씨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고생을 사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가씨도 신랑이랑 같이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죠. 너는 집에 있으면서 하루 2시간 내는 것도 어렵니? 생각도 안 해보고 싫다는 거야? 저는 어머니도 답답했습니다. 본인 딸 도와주기 위해 봐주신다고 하신 거면 며느리인 저에게 저런 식으로 징징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쁘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제 말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냥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로 몇 주의 시간이 더 흘렀는데 어머니도 한계에 부딪힌 듯 보였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아기 낳고 나서 쉰누이는 자기 남편과도 엄청 많이 싸우고 사이가 소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쉰누이가 왜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였는지 알겠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다 저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날 하필 제가 제일 바쁜 오후 시간에 전화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저는 업무 때문에 여러 번 어머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겨우 숨을 돌렸을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만 어머니가 잔뜩 화난 얼굴로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아까 전화 계속 하시길래 안 그래도 지금 막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는데요. 너랑 연락이 안 되니 별 수 있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 넌 놀라 자빠질 거다. 무슨 일인지 자초지정을 물었죠. 그런데 어머니 하는 말이 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수민이 말이다. 산후 우울증이 보통 심하게 온 게 아니야. 저러다 애 잡겠다 싶어. 이럴 때 가족이 도와줘야지 누가 돕겠니? 나도 허리에 무릎에 상한 데가 없어. 네가 내일부터 당장 애 좀 봐줘. 도저히 힘들어서 나 혼자는 못하겠다. 다짜고짜 당장 내일부터 쉰누이 애를 보라는 겁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 새로 시작한 일도 있다니까요. 우리 지원이 학원 라이딩도 중간에 겨우 하는데 저 못해요, 어머니.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도우미를 몇 시간 쓰시던가요. 제가 용돈도 올려드렸는데 그 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화가 났지만 최대한 자제하며 차근차근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어이 제 자존심을 뭉개시며 자기 뜻을 강요하셨습니다. 내 용돈은 왜 걸고 넘어져? 그건 다른 데 쓰기도 바빠. 예, 너 집에서 놀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한 것만 몇 번째니. 겨우 용돈벌이 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편해? 우리 딸이 우울증 심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깟 푼돈 버는 게 네 일이 중하니? 참말 말고 내일부터 오후 시간에는 무조건 우리 집으로 와. 중간에 나가서 지연이만 학원 데려다주면 되잖니. 그런 줄로 알고 나는 가보마. 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바쁘다고 말해도 그동안 며느리 말을 하나도 안 믿으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는 일을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 분에게는 직접 눈앞에다가 사실대로 보여줘야 믿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려는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저 무시하는 거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어머니, 기다려 보세요. 제가 얼마 버는지 봐야 믿으실 것 같네요. 저는 안방에서 올해 신고한 작년도 종합소득신고 내역을 어머니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총 소득과 과세 금액이 나와 있는 한 장짜리 서류라 까막눈이 아니고서야 그 서류 하나면 저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작년에 제가 소득 신고한 서류예요. 이래도 제가 노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어머니 아들이 연봉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 버는 돈이 얼마인지 보이시죠? 이래도 제가 우스우세요? 가서 애 봐줄 시간이 있는 사람 같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드시더니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숫자를 한참 세더니만 눈이 휘둥그레 뜨시는 겁니다. 뭐? 1억? 너 1억을 벌었다는 거냐? 이게 사실이야? 아니, 집구석에서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더니 대체 어찌 이런 돈을 번 거라니? 우리 아들보다 네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정말 사실이야? 이 금액 정말이니? 그럼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이제 저 돈 번다는 거 아셨으니까 집에서 논다거나 푼돈 번다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는 네가 이렇게나 돈을 많이 버는 줄 진짜 몰랐다. 진짜 몰랐어. 근데 대체 왜 그동안 솔직히 말을 안 한 거냐? 제가 대답을 하려는데 때마침 우리 남편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더니만 저와 어머니가 실랑이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집사람 지금 화난 것 같은데 또 무슨 말을 하셨길래 그래요? 어머니는 남편을 보고 당황하셨는지 아무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어머니 오신 연유를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만 역시나 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일하랴 지원이 키우랴 살림하랴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수민이 애는 수민이가 키워야지. 왜 엄마가 이 사람한테 애를 보라 그러시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까와는 달리 한풀 꺾인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지원 어미가 집에서 노는 줄만 알았지. 너보다 돈을 버는 줄은 진짜 몰랐지 뭐냐. 그럼 이 사람 돈 저보다 버는 돈 없었으면 와서 애 보라고 하실 셈이었어요? 어머니, 대체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이 사람 지원이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민이 애까지 봐달라는 말이 나오세요? 그냥 제발 가셔서 앞으로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도 마세요. 그래, 일단 내가 애 봐달라고 한 건 취소하마. 지원 어미가 노는 게 아니라니 별 수 없지. 그럼 할 얘기 다 하신 거죠? 저도 씻고 쉬어야 하니까 그만 가세요, 엄마. 수민이 애 문제는 매자랑 알아서 의논하시고요. 그런데 어머니 제 눈치를 보시더니만 이러시더군요. 어쨌든 아까 네 사정도 모르고 애 봐달라는 건 미안하다. 근데 말이다. 대신 애 봐달라는 말은 취소할 테니 사람 쓰는 비용을 좀 대주는 건 어떠니? 물어보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오후 시간에는 숨 좀 돌리겠더라. 네가 애 안 보는 대신 그 돈을 좀 대줘. 그럼 나도 더 이상 말 안 하마. 이제는 제가 버는 돈이 문제였네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쉰 후 애 봐주는 사람 쓰는 걸 대달라고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면서 끝이 없겠다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번다고 쉽게 버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가씨 도우미 쓰는 비용을 왜 제가 대줘요? 저는 우리 가족이 우선인데요. 아가씨는 남편이 있잖아요. 어머니 힘드시면 아가씨 신랑한테 말씀하세요. 아가씨 애는 아가씨네가 책임져야죠. 그렇게 제가 선을 긋자 어머니는 우리는 네 가족이 아니라니? 어쩜 그리 정이 없어? 너 설마 아직까지 지원이 나왔을 때 서운했던 마음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니? 너야말로 너무 서운하구나.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듣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족이요? 엄마, 말 한 번 잘했네요. 가족인데 돕고 살면 좋은 거죠. 근데 엄마는 우리 집사람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우리 지원이 병원에 있을 때도 이 사람 구박하고
지원이 건강하게 키워놨는데도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안 하신 거 엄마예요. 엄마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랑 수민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실 남편 말이 맞죠. 말로는 가족 운운하면서 어머니는 과연 저를 가족으로 대했느냐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 존중하신 적도 없고 위해 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가 좋다고 어머니랑 아가씨에게 정이 있겠어요? 가족끼리도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고 정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네요. 어머니는 계속 이러실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어머니나 아가씨한테 신경 끊고 살고 싶어요. 그런 줄 알고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남편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저에게 시누이 아기 돌봐주는 돈을 보태달라고 조르셨어요. 더 못 참겠어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날 남편 전화로 번갈아가며 신우와 싸우고 시모와도 싸우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남편 입에서 기어이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지원이랑 우리 집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 당분은 우리 보지 말고 삽시다. 수민이 애 돌보는 건 엄마가 자처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 집사람 괴롭히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발 이쯤에서 시간 좀 가지자고요. 결국 남편 덕에 저는 손 안 대고 코 푼 것처럼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연락을 안 하고 살게 되었어요. 저 역시 절연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우리 지원이 아기 때부터 했습니다만 실행할 계기는 딱히 없었거든요. 마침 이번 일로 시모가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휘두르려는 속내를 알았으니 저도 더는 며느리 도리 같은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뒤늦게 시어머니는 물론 신우까지 없었던 일로 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었더랬습니다. 조금만 저를 존중해줬어도 제가 주는 용돈도 계속 받고 적당히 대접받고 사셨을 텐데 뭐 사람은 후회의 동물이기에 언제나 잘못을 깨달았을 땐 늦은 법이죠. 어쨌든 어머니도 애 봐주는 거 힘들다고 나가 떨어지니 신우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방법을 찾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신우도 참 생각이 글러먹은 사람이었네요. 나중에 마음 풀리면 언제든 보고 살자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제 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 야무지게 키우며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건 남편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오늘 저의 사연 소개하는 김에 늘 저의 편이었던 남편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